여기는 대구상업학교 옛 건물입니다. 지금은 학교로 사용되지 않고 대구문화재단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높은 아파트가 있어서 학교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니까 놀이터가 있는 건 당연하겠죠. 이 대구상업학교 건물은 대구시 유형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지난말로 하면 문화재인데요. 요즘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부르죠. 건축상의 효용성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독립운동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대구상업학교 학생들은 1943년 태극단을 결성해서 일제를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국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전투와 관련되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유형문화유산이자 독립운동 유적지인 대구상업학교 건물을 일반 시민들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앞에 대구상고 예터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들 총동창회가 세웠는데요. 1923년부터 1984년까지 존재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총 졸업생은 27,1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설명이 조금 특이합니다. 대구상업학교라는 말은 없고 대구상원구라고 하고 괄호 안에 대구상고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대구상고이다가 대구상원고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대구상업학교였는데 그것이 대구상업고등학교가 되었다가 상원고로 바뀌었고, 이 상원고는 지금 현재 여기 있지 않고 달서구 상인동으로 옮겨가서 흔히 하는 말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대구상업학교와 대구상업고등학교는 없어지고 영 다른 학교가 생긴 거죠. 서울의 설린, 대구도 제1여상 등 이름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겠는데요. 이 건물은 1923년 일본인이 대구지역 실업인 양성을 위해 건립한 것으로 대구지역 상업교육의 요람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교사였다는 학교 건물이었다 이 말이죠. 대구지역 상업교육의 요람이었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것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건물 자체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영어로 같은 내용이 나오고 일본어로 나옵니다. 일본인이 만약 와서 보면 조선시대 조선이 망하고 자기들이 이곳을 점령을 했을 때 자기들이 세운 건물인데 대구지역 상업학교 요람이었다. 그 대구지역 상업교육을 자기들이 일본인들이 시작해서 꽃피웠다, 이렇게 기분 좋게 해석할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태극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단체를 결성해서 대구 상업학교 학생들이 치열한 항일 투쟁을 벌이고 그 와중에 여러 명이 고문을 받다가 순국하고 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구문화재단 건물로 쓰지 말고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 건물로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극단 독립운동 유적지 대구 상업학교 본관 건물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 대구 상업학교 본관 건물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은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청운 맨션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청운은 다들 아시다시피 푸를 청에 구름운을 쓰는 단어로 미래를 대비하면서 청소년들이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죠. 말하자면 청운맨션은 옛날에 이른바 명문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에 아파트 단지를 세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던 학교는 경북고등학교입니다. 경북고등학교는 광주 제1고, 부산고, 대전고등학교, 인천제물포고등학교 등과 더불어 공립고등학교로서 한강 이남을 대표하는 학교였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은 회사가 청운 맨션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이곳에 있지 않고 황금동으로 옮겨갔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지만 이곳은 독립운동 유적지입니다. 대구는 독립운동사 전공자들로부터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평가를 받는 대단한 지역이죠. 그런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첫째, 1910년 나라가 망한 뒤에 일제의 잔혹한 통치와 무단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단정치, 나라가 망했다는 데 대한 충격 등 그러한 이유로 독립운동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던 시대에 1915년 8월 25일 대구 달성 토성에서 광복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논거의 하나입니다. 광복회는 제5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1910년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단체라고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고, 이 단체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1919년 기미 독립운동이 가능했다라고 국가보훈처 저서에 소개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일제의 탄압을 받아 결국 해체된 뒤에 광복회 젊은 단원들이 1920년대를 대표하는 의열투쟁 항일단체 의열단을 결성함으로써 대구에서 조직된 광복회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는가를 잘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대구를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학생들의 독립운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립을 되찾는 그날까지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19년 독립만세운동 때 이상화를 비롯한 학생들이, 그리고 개성학교의 해성단을 비롯한 단체들이 항일 투쟁에 적극 나선 것은 물론이고, 그 뒤 대구 사범학교, 대구 상업학교, 대구 농림학교, 신명여학교 등 학생들의 항일 투쟁은 1945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북고등학교, 본래 이름 대구고번은 동맹휴학 등,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제 교육을 거부한 데서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거죠. 계속 동맹휴학을 투쟁을 했기 때문에 1945년까지 대구고보 학생의 반 정도가 퇴학을 당하고, 근근히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겨우 반이 될 정도로 치열한 독립투쟁을 했던 학교죠. 그래서 대구가 독립운동의 성지로 평가받는 데에 상당히 기여를 한 아주 훌륭한 청소년들이 다녔던 학교 대구고보의 터가 바로 이곳 청운맨션인 것입니다. 태극단을 결성해서 항일투쟁을 했던 대구상업학교와 100m를 가까이 두고 있는 학교의 요람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이 대구고보 학생들의 끈질긴 항일투쟁의 장소였다는 안내문이나 해설 또는 설명은 어느 한 곳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저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구고보가 개교를 하기를 1916년 5월 16일에 했는데, 우연하게도 5월 16일이라는 점이 5.16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대구고보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학생의 절반이 퇴학을 당했다는, 45년까지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 한마디 없는 것을 마치 상징하는 듯 해서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청운맨션, 현재 경북고등학교가 옛날에 대구고보라는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현장 답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